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64번째 이야기입니다. 플로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노세계의 축구공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인데 오늘은 탄소를 소재로 하여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있고요. 탄소가 보이네요. 탄소는 보통 주변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합니다. 특히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탄소만으로도 거의 무한히 많은 종류의 화합물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은 탄소가 주변 3개의 탄소와 결합을 맺어 이루어지는 화합물에 대해서 그 기하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서 위상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위상수학의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퀘니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라는 것인데 역시 시작은 또다시 오일러입니다. 퀘니히스베르크라는 도시는 현재의 러시아 영토에 있는 도시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랜 동안 프로이센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오일러 시절의 퀘니히스베르크 도시의 모습이 보이고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프레겔강과 7다리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모든 다리를 정확히 한 번씩만 건너고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겠는가? 오일러와 동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칸트는 바로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 100마일 이상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칸트도 이 문제를 익히 들었음직한데요. 칸트는 오후에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나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길을 가던 퀘니스베르크의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시민들의 관심거리였는데 오일러가 러시아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었던 1735년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일러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찾아내었고 그러니까 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상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이 불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어느 한 시작점이 있다고 했을 때 말이죠. 시작점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반드시 홀수점입니다. 중간점은 짝수점이어야 하고요. 끝점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하니 홀수점입니다. 그래서 홀수점은 정확히 2개여야 하죠. 만약에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홀수점 자체가 없이 모든 점이 짝수점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연결 상태를 조사해 보니 모두가 홀수점이네요. 불가능합니다. 오일러의 통찰력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네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한붓 그리기의 문제라고 하고 한붓 그리기의 경로를 오일러 경로라고 한답니다. 보통은 그래프 이론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증명이지만 오늘은 위상수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일러의 유명한 공식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오일러 지표라고 하는 것인데 위상수학의 시작입니다. 점이 하나 있죠. 선을 연결합니다. 선을 연결하고 끝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고 끝점을 찍으면 늘어나는 선과 늘어나는 점이 개수가 정확히 똑같네요. 따라서 점과 선의 개수에 대해서 빼기 계산을 한다면 정확히 1이 됩니다. 만약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점은 늘어나지 않고 선만 하나가 늘어나네요. 면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빼기와 더하기를 교대로 함으로써 역시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계속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도형에 대한 간단한 오일러 공식이 얻어졌네요. 입체도형인 경우는 어떨까요? 변형을 하고 또 변형을 한 후에 평면도형처럼 만들면 그 계산 결과는 반드시 1이죠. 하지만 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 결과는 반드시 2가 됩니다. 공간도형에 대한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물론 한 점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면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입체의 영역이 새로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와 같은 입체의 영역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교대의 합은 반드시 또 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장한 오일러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일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삼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점선면 입체의 개수가 각각 82, 6, 1이 되네요. 계산 결과는 물론 1이죠. 이것을 4차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면체를 잡아서 4차원 공간에서 쭉 잡아 늘립니다. 그렇다면 점은 선을 하나 만들고 선은 면을 하나 만들어 가니 각각 점이 선으로 선이 면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겠죠. 입체인 영역에 의해서 초입체인 영역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육면체를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4차원 초입방체, 4차원 초정육면체에서는 결국은 이와 같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니 각각의 기하학적인 단위 도형들의 개수가 이와 같이 덧셈이 되고요. 그들의 교대 합을 구해보니 정확히 1입니다. 결국 0차원적인 점, 1차원적인 선, 2차원적인 면을 차례로 교대합을 구해감으로써 그 계산 결과는 항상 1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1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기하학적인 대상이 한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구멍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계산 결과는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간 도형에 대한 오일러 공식으로 되돌아가서 플로렌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각형과 육각형만으로 이루어진 플로렌을 생각합니다. 오각형이 A개, 육각형이 B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면의 개수는 A 플러스 B개가 되겠죠? 선의 개수는 어떻죠? 선은 결국 모서리의 개수인데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모서리는 정확히 두 개의 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군요. 오각형마다 5개의 모서리, 육각형마다 6개의 모서리가 있으니 전체 모서리의 개수는 5A 플러스 6B이지만 두 번씩 중복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비슷하게 꼭지점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은 정확히 3개의 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군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오일러 공식에 넣어볼까요? 2B, 3B, B. 신기하게도 B는 지워집니다. A가 정확히 12가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육각형의 개수와 상관없이 오각형은 12개, 면의 개수는 12 플러스 B개가 되는군요. 그때 꼭지점의 개수는 20 플러스 2B가 되고요. B는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보여지니까 B는 0부터 차례로 가능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B는 0인 경우는 어떻죠? 딱 12면체네요. 이미 여러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각형이 있고요. 주변에 오각형 5개를 두릅니다. 또다시 5개를 두르면 큰 오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오각형 구조를 뒷면으로 하면 정확히 12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12면체, 비율을 맞춰서 정확히 줄인다면 정 12면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육각형이 하나인 경우는 가능할까요? 육각형이 있습니다. 6개의 오각형을 두르고요. 다시 6개의 오각형을 두릅니다. 그렇다면 육각형 모양의 구조가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육각형 한 개로는 만들 수 없는 거군요. 육각형 2개로 만들어집니다. 꼭지점은 정확히 24개. 각각의 꼭지점에 탄소 원자를 배치한다면 C24라고 하는 플로렌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각형과 육각형만으로는 육각형이 하나 있는 C22는 불가능한데 만약에 사각형을 허용한다고 하면 C22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육각형 2개로 바꾸고요.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사각형 하나와 육각형 2개 13면체 구조로 C22도 가능하긴 합니다. 육각형을 3개 이용해 보겠습니다. C26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육각형이 3개가 있고 그 주변에 6개의 오각형이 둘러싼다고 하면 6, 3, 18 모두 18개의 오각형이 필요한데 사용해야 하는 오각형은 반드시 12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마다 하나의 육각형에만 접하고 있는 오각형이 2개가 있고 나머지 4개의 오각형들은 이웃 육각형과 일종의 변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이 있습니다.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주변에 육각형 3개를 그립니다. 육각형 2개씩과 변을 공유하는 오각형 또 3개를 그리면 육각형은 3개, 오각형은 모두 9개 그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것을 앞면으로 하여 반대쪽 뒤쪽 면에 오각형 3개를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육각형 3개가 존재하는 C26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군요. 이와 같이 차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각형과 육각형만을 사용한다면 C22를 제외하고 C20부터 CEN꼴의 플로렌들을 차례로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육각형을 늘려가면서 꼭지점이 짝수개인, 그러니까 플로렌으로 말하자면 탄소가 짝수개인 플로렌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개수를 늘려갈수록 오각형과 육각형만을 사용하는 플로렌이라 해도 구조가 다른 플로렌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보통 화학자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할 때 플러렌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C60, 그 중에서도 가장 대칭성이 있고 안정한 축구공 표면 구조의 플로렌을 떠올리는데 이를 버크민스터 플러렌이라고 한답니다. 단순한 수학적인 공식을 하나 이용해서 다양한 플로렌의 구조, 나아가서 다양한 자연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가끔은 자연의 언어인 수학을 인간이 배워가는 것인지 수학의 논리 구조를 따라 자연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